팰리세이즈 산불의 전소 면적은 23,713에이커로 전날과 변함없는 가운데 진화율 31% 보이고 있습니다. 이튼 산불은 14,117에이커를 전소시켰고 65%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부는 이달 말 정상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피해로 전소된 주택의 재건축으로 공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재비 인상, 건축 인력난으로 공사 비용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A 산불 피해 지역의 실종자가 30명을 넘어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거시설 재건과 절차 간소화, 산불 피해자 퇴거 예방, 재정 지원 등을 묶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정부는 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임시주거지 지원 신속 처리와 우기에 대비한 신속한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산불 피해 인근 지역에서 대피 명령을 받았던 주민들의 귀가 명령은 최소 일주일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소방국은 밝혔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일부 지역은 대피령이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중가주 몬트레이 카운티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저장 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1기 시작 전인 8년 전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대형은행 6곳의 주주 환원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사흘 앞두고 마약 사범 2,500명을 무더기 감형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사례 가운데 단 하루에 단행된 최대 규모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의 독보적인 성장세를 반영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해서 3.3%로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는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도 구속 요건 판단의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관련자들을 잡아 고문하면 부정선거가 확인될 거라며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구체적 지시를 한 정황이 군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습니다. LA 클리퍼스가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118대 89로 승리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오늘 브루클린과 홈에서 경기합니다. NFL 플레이오프 디비저널 라운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LA 램스는 일요일 오후 12시 필라델피아를 상대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8.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6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산불 브리핑 이 시간이면 매일 했었죠. 일주일 정도 했었습니다. 일주일 넘었은 한 열흘 했었습니다.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산불 진화에 속도가 붙었다는 이야기죠. LA에서 발생한 산불 열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 여건이 나아지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 소방국과 LA 카운티 소방국 등에 따르면 팰리세이즈 산불 진화율은 오늘 아침 31%, 이튼 산불의 진화율은 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산불의 피해 면적은 각각 23,713에이커, 14,117에이커, 나흘째 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두 지역에서는 각각 5천여 명과 3천여 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타주에서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지원된 소방 인력들도 여러 곳에 분산됐지만 이제 이 두 곳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에 집중할 수 있어 이번 주말 더 진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의 사고 지휘관 게리 마가나는 팰리세이즈 산불 지역 내부 몇몇 지점에서 일부 연소가 지속되는 것을 제외하면 지난 24시간 동안 불길은 커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기상당국은 어제 캘리포니아에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목요일 16일 오후부터 금요일 17일까지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서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아지고 또 바람의 흐름은 진정돼 산불 위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이번 주 중에는 화재 위험이 높은 날씨에 대한 우려가 한동안은 해소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 국지성 돌풍인 산타아나 바람이 다시 불어닥칠 수 있다면서 화재 위험은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피해 지역 일대에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을 고려해서 현재 주민 82,400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94,400명에게 대피 준비 경고를 계속 발령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특히 지대가 높은 팰리세이드 산불 지역에서는 불에 그을린 집안 약화로 일부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현재 산불 사망자 수는 추가되지 않은 채 25명을 유지했고 산불 사태 이후 모두 43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12명이 무사한 것을 확인했으며 현재 31명은 계속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의 산불 강제 대피령 일부 지역 주민들은 강제 대피령이 내렸던 주민들 일단 일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일부 지역에 강제 대피령을 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다른 지역, 도로 봉쇄, 대피 명령 다른 지역은 유지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 웨스트우드에서 커뮤니티 회의가 열렸습니다. 산불 피해자와 대피자들에게 퍼시픽 팰리세이드 커뮤니티에서 회의를 한 건데 이 자리에서 주민들 분노와 좌절감, 목소리 크게 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도대체 집에 언제 갈 수 있냐? 왜 우리 커뮤니티를 구하지 못했냐? 우리 집은 왜 없어졌냐? 이런 질문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조 에버렛 LA 소방서장은 참석자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눈물을 좀 흘리면서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매우 어렵다. 이런 감정적인 연설을 마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려는 순간 이 자리에 모였던 주민들이 에버렛의 이 솔직함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잠시 그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It's extremely hard for me to look you in the eye, knowing that, quite honestly, I feel like I failed you to some respect. Moving on, let's get into business. 이 감정적인 연설을 마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려는 순간 이렇게 소방서장의 솔직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금 LA 지역에는 2개의 대형 산불로 가장 강력한 재난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서 어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LA 일원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임시주거지 지원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게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16일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산불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임시주거 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화재로 파괴된 부지의 ADU 건설과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고 앞서 행정명령에서 피해 부지에 재건축되는 건물의 가주의 환경법 적용 면제를 ADU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파괴되거나 파손된 주택이 재건되는 동안 임시로 트레일러와 기타 주거시설을 부지에 설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이동식 주택단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LA 카운티의 호텔, 모텔, 임대주택에 대한 가격 인상 금지를 오는 3월 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산불 피해를 틈타 LA에서 건물주가 렌트비를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록본타 가주검찰총장은 밝혔습니다. 앞서 주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재건축을 앞당기기 위해 주택 신축 시 정부의 규제와 관료주의적 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행정명령은 내린 바 있습니다. 이튼과 팰리세이드 산불 피해 지역에서 주택이 피해를 면한 주민들의 경우 지부로 하루속히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귀가가 허용되려면 최소한 일주일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쉐리프 국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산불을 피해 대피한 주민들이 귀가하고 싶어하는 심정을 이해하지만 최소 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불 진화 작업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강풍도 약화됐지만 여전히 산불 피해 지역에서 사망자 수색과 공공시설, 복구, 유해 폐기물 제거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화재 현장이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처참한 상태이며 수천 개의 건물이 파손되거나 전소되었습니다. 산타아가 강풍으로 인한 적색경보는 지난 15일 오후 6시에 해제됐으며 산게브리엘 산맥과 일부 프리웨이 구간은 16일 오후 3시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최대 주택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이 이번 산불 피해 보상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1년 내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슈퍼볼 광고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라도 슈퍼볼 광고에서 최대한의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1년 내내 합니다. 이 스테이트팜이 어제 성명을 통해서 LA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라면서 올해 슈퍼볼 경기 광고는 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슈퍼볼 평균 시청률은 40%입니다. 광고 비용 30초, 올해는 700만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팜은 이걸 모두 포기하고 주민들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게 광고 효과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요? 이게 더 주민들에게 와닿는 말 아니었을까요? 네. 앞서 스테이트팜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보험 갱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발표하고 보험 갱신 계약서 전달하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스테이트팜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보험 철수하겠다라고 밝힌 이후 지금 LA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이후에 계속 복귀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펠리세이드 산불 발생 이후 평소 911 신고 대응과 거리 순찰 업무를 담당했던 LAPD 경관들이 현재 생소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LAPD 경관들은 산불 피해로 인해 현재 구호 요원과 야간 경비원, 소방관들의 조력자 역할을 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라고 LA타임즈가 보도한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 수십 년간 산불이나 지진, 허리케인, 토네이도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응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LAPD 경관 약 750명이 산불 피해 지역에 배치되면서 경관 이직과 또 신규 채용 어려움으로 경찰 인력이 최저에 가까운 상황에서 경찰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이 실정입니다. LAPD의 21개 순찰구역 각각은 산불 피해 지역 최전선에 순찰 경관이나 형사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펠리세이드 산불과 이튼 산불 피해로 전소된 주택 재건축으로 공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재비 인상, 건축 인력난으로 공사 비용이 폭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진화 작업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면서 산불 피해 복구에 초점이 모아지는 가운데 타운 건설업계는 산불로 전소된 주택의 완전한 재건축에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불타버린 피해 지역의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의 보험사 산불 피해 커버리지 허가 등 실제 건축이 들어가기 전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 보험사로부터 보험 커버를 받게 되면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다음 주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으로 관세가 인상되고 불체자 대규모 추방 등으로 공사 비용이 폭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가주에서 주택 신축에 사용되는 원목을 캐나다에서 수입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중국 등에서 들여오는 건축자재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자재비 인상으로 건축 비용이 폭등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이 가주 건설협회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2017년도 당시에도 건축 자재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각각 개인 집마다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레이버에 대한 것 때문에 일단은 걱정하는 부분은 가격이 좀 올라가지 재건축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피해 지역에 추가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작동하는 스프링쿨러 등의 시설들까지 추가돼 비용은 더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고 김춘식 고암건설 대표는 밝혔습니다. 이튼 산불 지역 말태자나 이런 데는 집이 좀 옛날 집들이 많이 탔는데 그 옛날 집들이 그 커머셜이 돼 있는 파이어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새로 질 때는 스프링클러도 다 해야 되고.
건설업계는 이번 산불 피해는 과거 2005년 뉴올리언스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은 뭐 크게 수출업체 문제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 인주에서 나와서 조사를 다 하는데 좀 아마 다를 거예요. 그건 완전 재건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가주 건설협회 측은 이번 산불로 인해 주택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돕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희 건설협회에서는요, 지금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해서 보험회사에다가 클레임을 하고 업체를 가져가지고 다시 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를 순서 있게 순차적으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LA 지역 대형 산불 사태 이후 대두되고 있는 각종 치안 문제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방기관부터 지방정부 차원에 이르기까지 각 법 집행기관들이 산불 관련 범죄 대처 태스크포스를 결성했습니다. 각 기관들이 공조해서 약탈, 절도, 방화, 불법 드론 운행, 사기와 가격 폭리 등에 대해서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방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산불 관련 범죄 대처 태스크포스에는 연방검찰, 연방수사국 FBI, 주류 담배 총기 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연방기관들은 물론이고 LA 카운티 검찰과 LAPD,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참여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해당 범죄들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신속한 체포와 기소를 위해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산불 경고가 발효된 LA 지역에서 주차 금지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역에서 레드 플래그 주차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레드 플래그 주차 제한은 화재 위험이 극심한 레드 플래그 데이의 주차 금지 구역을 일시적으로 확장하는 조치입니다. 이 주차 제한이 적용되는 구역에는 주차 금지 표지판이 게시되며 표지판이 없는 구역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산불 진화, 응급 구조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금지 구역에 주차한 차량 티켓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견인됩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자들은 레드 플래그 데이 주차 금지 표지판을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오는 18일 토요일 열릴 예정이던 제40회 연례 킹덤 데이 퍼레이드가 LA 산불 사태로 연기됐습니다. 킹덤 데이 퍼레이드 조직위원회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올해 퍼레이드를 오는 2월 17일 월요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PGA 투어 특급 대회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매년 2월경에 열리는 대회입니다. 닛산 오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리고 노던 트러스트 그리고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주최자가 또 타이거 우즈입니다. 그런데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 퍼시픽 팰리세이즈 한가운데 있습니다.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의 장소 바꾸기로 PGA 투어가 결정했습니다.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은 화재 피해는 보지 않았지만 이 골프장 인근에 있는 팰리세이즈 지역 수많은 가옥이 불타고 주민 대부분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엄청난 화재 피해로 주민이 슬픔과 충격에 빠진 지역에서 축제처럼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PGA 투어 측은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대회 개최 장소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디로 옮겨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닉스 오픈에 이어서 애리조나주 TPC 스커츠데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PGA 투어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이번 LA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위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의 자문 변호사인 이정권 변호사가 이번 산불 사태와 관련해 보험금 청구,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 또 손해배상 청구와 범죄 피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문제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총영사관으로 전화를 하거나 또는 이메일로 예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예약 순서에 따라 상담은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1월 17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져서 오늘이 이번 주 중 가장 서늘한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패턴 반복되겠고 모레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2도가량 높아지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도는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초반까지는 아침 한때 흐리다 점차 맑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겠고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도는 상태가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0도, 46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 63도, 42도, 해안 지역은 60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약간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낮 최고 기온 43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1기 시작 전인 8년 전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백악관에 입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CNN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1205명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 55%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국정 운영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답변도 56%에 달했습니다. 이는 집권 1기를 앞둔 시점인 지난 2017년 1월 때 지지율 40%보다 15%가량 높아진 것입니다. CNN은 취임을 앞둔 시점에 역대 다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 경력 중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수준이라고 짚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임기를 앞둔 조사의 지지율 79%, 바이든 대통령은 61%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기가 집권 1기 때보다 높아진 것은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좋은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한 미국인의 대부분은 트럼프 당선인이 물가를 낮추고 경제 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응답자 56%는 1년 후 미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라고 봤고 52%는 4년 후에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절반가량은 트럼프 당선인이 생활용품 가격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NN은 응답자 40% 이상이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경제로 뽑았다면서 트럼프 2기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에서 경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는 응답자 대다수인 80%가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많은 경제학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이 일반적인 미국 가정의 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N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를 구금 혹은 추방하거나 멕시코와 국경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자도 각각 74%와 58%에 이르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사흘 앞둔 17일 마약사범 약 2,500명을 무더기로 감형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사례 가운데 단 하루에 단행된 것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또 임기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이들을 사면 또 감형해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침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단순 마약사범 약 2,500명을 감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약의 종류별 구분이나 양형 등이 지금과 달랐던 과거의 법칙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한 조치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잇따라 사면권을 행사했고 일부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12월 1일 기존 약속을 뒤집고 총기 소지와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아들 헌터를 사면해 거센 비판을 받았고 12일에는 비폭력 범죄자 39만 명을 사면했으며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오늘 아침 2,500명 감형을 발표하면서 남은 임기 중에 추가 사면권 행사에도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보복 표적이 될 수 있는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적 우군들에 대해서 포괄적 사면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할 강요들의 인준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까지 연방상원의 인준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강요는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뿐입니다. 상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20일에 본회의를 열어 루비오 지명자에 대한 인준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강요들의 인준 일정은 불투명합니다. 상원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등 9명의 강요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전에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야당이 요구할 경우 인준투표 실시가 최대 4일간 늦춰질 수 있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워커 상원의원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최대한 인준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료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회가 연기되거나 아예 청문회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은 지명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 자문기구 정부효율부 나치가 연방정부 13개 부처에서 시행 중인 소수자 보호를 위한 다양성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6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구조조정위에 신설된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 나치는 보수 띵크탱크 위스콘신 법자유연구소가 제안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정책 예산 축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19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현재 연방정부 지출 중에 연간 1,200억 달러 이상이 이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에 쓰이고 있다고 보고 이것을 폐지하거나 축소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대상으로 권고한 정책 가운데는 가난한 지역에 있는 흑인 농가와 사업체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과 정부가 맺는 사업계약의 15%를 소수계층이 소유한 사업체에 할당하도록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 13개 부처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이 같은 정책들을 각각 폐지, 정리, 조사 대상이라는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을 앞두고 오늘 전화통화를 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SNS에 올린 글에서 시 주석과 방금 통화를 했다며 이번 통화는 중국과 미국에 모두 좋은 통화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며 이런 일은 즉시 시작되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무역 균형, 펜타닐, 틱톡과 같은 다른 많은 주제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나는 세계를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우리는 모두 상호작용을 고도로 중시하고 중미 관계가 미국 대통령 새 임기에서 좋은 출발을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의 중앙TV CCTV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미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더 큰 진전을 얻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라고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한 뒤에 시 주석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에도 시 주석을 초대했지만 참석하지 않기로 시 주석 측은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23년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을 당시에 찍은 머그샷과 유사한 모습을 한 대통령 공식 사진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어제 나흘 뒤면 도널드 트럼프는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서 공식 사진을 배포한 것입니다. 어제 공개된 사진 속의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됐던 지난 2023년 8월 조지아주에서 찍었던 머그샷과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눈을 치켜뜨면서 정면을 응시했는데 이 47대 대통령 공식 사진도 이와 비슷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만 넥타이가 빨간색에서 파란색 계열로 또 양복 색깔이 짙은 감색에서 밝은 파란색으로 각각 바뀌는 등의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사진도 공개되는 등 이제 벌써 취임식 분위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한 관세와 관련해서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어제 이 관세를 무역 협상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관세를 무기처럼 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China is the most imbalanced, unbalanced econom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y are attempting to export their way out of that as opposed to doing the much needed internal rebalance. 베센트 지명자는 관세가 정부의 수입을 늘리는 데다 외국과의 협상 카드로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수단으로 제재가 아닌 관세를 활용하면 달러 사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관세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Critically, we must ensure that the U.S. dollar remains the world's reserve currency. 국토개발과 환경정책을 주도하게 될 내무장관 지명자도 에너지 패권이 미국 안보의 핵심이라며 석유와 가스 수출을 무제한 허용하는 공격적 에너지 생산을 예고했습니다. By energy dominance, that's the foundation of American prosperity, affordability for American families, and unrivaled national security.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 장관 지명자들도 패권이란 말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형은행 6곳의 주주 환원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겼고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6일 자체 집계를 바탕으로 미국의 6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배당 410억 달러와 자사주 매입 650억 달러 등 모두 1,060억 달러 규모의 주주 환원을 진행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정체 속에 막대한 이득을 거뒀던 2021년 당시 1,130억 달러 규모의 주주 환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등의 규제 흐름 속에 2022년과 23년 주주 환원은 각각 660억 달러, 770억 달러에 그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들 은행의 올해 주주 환원 규모에 대해서는 벌써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 강화안을 폐지 또는 축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은행들의 대출, 주주 환원 여력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기술업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을 방문 중인 황 CEO는 직원 및 가족들과 설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라면서 취임식에는 일정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 축하를 전하고 싶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황 CEO가 이번 주 중국, 대만을 방문 중이며 대만계 미국인인 그가 춘제 때 통상적으로 이런 일정을 소화해왔다며 취임식에는 안 갈 것이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황 CEO가 불참할 경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빅테크 인사들이 오는 20일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과 대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사사건과 부딪혔던 민주당 거물 정치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역시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펠로시 전 의장 측 대변인은 그가 오는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불참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펠로시 전 의장은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을 대통령직에 어울리지 않는 미국의 오점이라고 말하면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의 독보적인 성장세를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0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은 3.3%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10월과 같은 3.3%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2000년부터 2019년 연평균 3.7%보다는 낮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 성장률의 상향 조정이
다른 주요 국가 경제의 하향 조정을 상소했다면서 지역별 성장률 격차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미국의 기저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고 통화 정책이 덜 제한적이며 재정적 여건이 우호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해서 경제 심리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가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7차 발사에서 궤도 비행에 실패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3, 2, 1. 현지 시각 16일 오후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이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발사 약 2분 40초 뒤 스타쉽은 일단 로켓 부스터와 분리돼 몇 분간 자체 비행을 하더니 이후 생중계 화면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스페이스X 측은 비행 시작 8분 30초 만에 우주선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At this point in time, we can confirm that we did lose the ship. 사라진 우주선의 최후는 공중에서 포착됐습니다. 우주선은 폭발한 듯 파편 불꽃을 사방으로 뿌리며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불꽃을 신기하게 지켜보던 시민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This is not right. Something happened. This exploded. 비슷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머스크는 성공은 불확실하지만 재미는 보장된다며 산소나 연료 누출을 실패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우주선 비행은 실패했지만 일단 로켓 부스터는 발사탑에 설치된 로봇 팔에 안기며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은 두 번째 로봇팔 회수 성공입니다. 머스크의 화성 탐사 경쟁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기업이 개발한 대형 로켓 뉴 글렌도 같은 날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일단 발사체 회수에는 실패했지만 목표 궤도에는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스타쉽과 뉴 글렌은 기존에 비해 우주 화물 운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몇 차례 실패해도 민간 우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수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과 그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치매 위험이 13% 증가하는 반면 이것을 견과류, 콩류, 생선으로 대체하면 치매 위험을 2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교수팀은 미국 신경학회 학술지 신경학에서 노장연층 13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최대 43년간 식단과 치매의 위험 관계를 추적 관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식이지침은 심장병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서 인지 건강은 자주 논의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식단과 뇌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 쪽 분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한국 시간으로 18일에 결정됩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17일에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주말에 이루어지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됩니다. 이 초대형 사건을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처리하게 된 상황 자체는 보기 드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를 좌우할 쟁점 KBS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는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출석 불응 또는 불응할 우려만으로 발부되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 발부엔 더 높은 수준의 혐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범죄의 소명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그다음에 범죄의 중대성 등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여부도 중요한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체포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피의자 대부분이 모두 구속 상태여서 증거인멸이 어렵고 현직 대통령 신문상 도주 우려는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도 구속요건 판단의 중요한 고려사항인데 공수처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등을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속심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 소명 정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만큼 내일 구속심사에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스포츠 소식 잘 전해드리지 못했죠. 뉴스가 막 너무 많고 또 산불 소식 전해드리느라 그랬는데 이 와중에 지금 LA 램스가 오는 일요일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디비저널 플레이오프 경기를 갖게 됩니다. 이 경기는 오후 12시에 시작이 되고요. NBC 채널 4번이죠. NBC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LA 램스 이게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이글스 홈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여기서 이겨도 4번 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LA 램스가 홈구장으로 돌아올 가능성 어느 정도 있을지, 어디까지 가면 또 홈구장에서 LA 램스가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LA 램스 여기까지 올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산불 그러면서 애리조나에서 지난주 원정 경기 치르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랐죠. 그리고 전국적인 응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LA 램스가 언더독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과연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이번 플레이오프 한번 LA 램스 지켜보시죠. 2025년 1월 1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